세상엔 3%가 아니라 100%를 만드는 나라. 총 대신 결의로, 회의 대신 행동으로 움직인 나라.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집단 실종 사건의 완전 구조 성공률 단 3%랍니다. 100건 중 97건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회의하는 동안 범죄자들은 인지를 더 깊이 숨기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사라집니다. 주일만 지나도 끝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새벽 3시 저는 캄보디아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97%에 속하겠구나. 89명. 한국인 89명.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프레이ቨ스 89개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전고 그 침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모니터에서 터져 나온 속보 한 줄이 사무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고작 12시간 만에 말입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새벽 3시. 워싱턴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하얀 종이 한 장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글씨. 캄보디아 외국인 대규모 실종 사건. 89명. 한국인 89명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런 보고서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죠. 며칠 후 이 사건은 서류함 깊숙이 묻힐 거라는 걸.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그때였습니다. 정확히 12시간 후 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온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콜 맥레인입니다. 미국 국무부 위기관리 전문가. 22년 경력.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세상의 어두운 곳이라면 대부분 가봤습니다. 인질 협상, 재난 구조, 테러 대응. 제 업무였죠. 그래서 압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를.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외곽.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한국인 89명. 강제 노역 중 집단 실종.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적기 시작했죠. 48시간 정부 간 첫 접촉. 72시간 현장 조사팀 파견 검토. 일주일 언론 보도 축소. 2주일 사건 종결. 그게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식이 깨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3년 필리핀, 2015년 리비아, 2017년 예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길었죠. 저는 보고서를 책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다른 서류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동료 한 명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콜, 캄보디아 건 봤어? 저는 고개를 들었죠. 새벽에 봤어. 왜? 그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 속 뉴스 헤드라인. 한국 정부 캄보디아 인질 구출 합동 대응팀 긴급 편성.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사건 발생 후 6시간. 6시간 만에 팀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오전 6시 팀 구성 완료. 오전 9시 캄보디아 정부 1차 접촉. 오후 2시 특별기 출발 예정.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긴급 작전을 지휘할 때도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정부라면 회의만 2일은 걸립니다. 부처 간 조율, 예산 검토, 법률 자문. 그 과정만 최소 48시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6시간 만에 팀을 꾸리고 접촉하고 비행기까지 준비했다는 겁니까? 이거 확인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죠. 실시간이야. 지금 한국 언론에서 생중계 중이래. 저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를 열었죠. 화면 가득 쏟아지는 속보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모든 부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2년. 제가 이 일을 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정부는 느립니다.
회의하고 검토하고 협의합니다. 그게 시스템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스템 자체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12시간. 제 모니터에 또 한 줄이 떴습니다. 한국 합동팀, 프놈펜 도착.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벌써 도착했다는 겁니까? 12시간 만에 팀을 꾸리고 정부와 협의하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워싱턴에서 프놈펜까지 비행시간만 20시간입니다. 한국에서라면 6시간.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캄보디아로 갑니다. 한국이 뭘 하는지 직접 봐야겠습니다. 상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보고서 기대하겠네.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국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될 줄은 말입니다. 프놈펜 공항.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20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습니다. 잠은 한숨도 못 잤죠.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죠. 콜 맥레인 씨?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온다는 걸.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 왔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외곽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죠. 하지만 입구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엔 차량들이 빼곡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지휘소였습니다. 벽 한쪽 가득 모니터들. 위성 지도, 실시간 영상, 통신 기록. 수십 명의 사람들이 헤드셋을 끼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정확한 지시와 간결한 응답만 있었죠.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작전본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콜 맥레인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이번 작전 총괄 책임자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력은 강했습니다. 상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엔 캄보디아 지도가 떠 있었죠. 붉은 점 3개. 현재 파악된 인질 위치입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각각 30명, 40명, 19명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알파 지점은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60km. 브라보는 동쪽 40km. 찰리는 국경 근처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위치를 파악했습니까? 김민준이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위성 추적, 통신 감청, 현지 정보원.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작했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도착 후 18시간째입니다. 12시간 만에 위치를 특정했고 나머지 6시간은 작전 계획 수립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시간. 보통 이런 작업은 일주일은 걸립니다. 현지 정보 수집, 분석, 검증. 그 과정만 최소 3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2시간 만에 해냈다는 겁니까?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자정, 알파 지점 구출 작전을 개시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정? 그게 3시간 후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질들이 더 깊숙이 숨겨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는 끝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합동작전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팀 5명,
캄보디아 경찰 10명이 투입됩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건물 구조도가 나타났죠. 3층 건물입니다. 1층엔 경비 4명, 2층엔 인질 30명, 3층엔 조직원 6명이 있습니다. 저는 구조도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출입구, 창문, 계단. 모든 게 표시돼 있었죠. 어떻게 이런 정보를?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드론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 명의 내부 제보자가 있습니다. 화면 속엔 캄보디아 남자가 보였습니다. 조직 내부 인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2일 전 접촉했습니다. 그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헤드셋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일 전. 그러니까 한국 팀이 도착한 직후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내부 임무를 포섭했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9시. 작전본부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모였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3시간 후 작전 개시합니다. 맥레인 씨, 여기서 지켜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22년 경력이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번엔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정. 작전본부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희미하게 공간을 채웠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민준이 헤드셋을 끼고 말했습니다. 작전 개시. 화면 속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초록색 점. 한국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향해 천천히 접근했죠. 소리도 빛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알파 1 위치 보고. 김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응답이 들렸죠. 남쪽 담장 도착. 경비 2명 확인. 교대 시간까지 3분. 김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대기.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죠. 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지였습니다. 그러다 정확히 3분 후 경비 교대 시작. 진입합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복도. 계단. 모든 움직임이 화면에 표시됐죠. 열화상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 인질 확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음 최소화. 화면 속 점들이 멈췄습니다. 문 앞이었죠. 문 개방 준비. 잠깐의 침묵. 그리고 진입.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 너머론 짧은 소리들이 들렸죠. 발소리. 낮은 목소리. 그리고 확보 완료. 인질 30명 전원 안전. 작전본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동 시작. 남은 시간 6분.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화면 속 점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점들이 함께였습니다. 인질들이었죠.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복도. 출구. 차량 대기 중. 30초 후 도착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2분. 작전 개시 후 12분 만에 30명을 구출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유사한 작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1시간은 걸렸죠. 그런데 한국은 12분 만에 끝냈습니다. 차량 탑승 완료. 귀환합니다. 마지막 보고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1단계 성공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남은 인질이 59명 더 있습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브라보 지점, 찰리 지점. 여전히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언제 다음 작전을 시작합니까? 김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4시간 후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조된 인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울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팀원 한 명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 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 말입니다. 의료진이 인질들을 검진했습니다. 통역사가 상황을 설명했죠.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맥레인 씨? 저는 그를 봤습니다. 놀랍습니다. 22년간 이런 작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 맞습니다. 한국에게 국민을 포기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 국가에선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은 달랐죠. 여기엔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4시간.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5시. 작전본부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브라보 지점이었습니다. 40명의 인질, 10명의 조직원. 알파보다 훨씬 복잡했죠. 김민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브라보는 다릅니다. 건물이 넓고 조직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도 4층 건물이었죠. 1층 경비실, 2층과 3층의 인질들, 4층엔 조직 간부들.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협상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협상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목표는 구출입니다. 충돌이 아닙니다.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죠. 헤드셋이 켜졌습니다. 브라보 팀, 건물 포위 완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 응답했습니다. 대기. 협상 시작합니다. 그가 다른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통역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국 정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데려가러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안전을 보장합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건물로 퍼져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건물 4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밖을 내다봤죠. 무슨 보장이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 통역관에게 신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인질을 풀어주면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시 침묵.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그때 건물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인질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 전원이 나왔습니다. 조직원들도 함께 나왔죠.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확보. 김민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한국 팀은 인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죠. 총 한 발, 소리 하나 없이 40명을 구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협상으로 해결했다는 게.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힘을 보여주되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걸 말입니다. 김민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찰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찰리는 언제입니까?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가장 어렵습니다. 국경 근처거든요.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구조된 인질들을 봤습니다. 모두 의료 검진을 받고 가족들과 통화했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관찰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저희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부가 정말 올 거라고는. 하지만 왔어요. 정말로 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세상이 포기할 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느릴 때 한국은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가 회의할 때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오후 2시. 김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맥레인 씨, 마지막 작전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찰자로서 기록해 주십시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차량에 올랐습니다. 국경을 향해 출발했죠. 마지막 19명.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국경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먼지가 차창을 뒤덮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찰리 지점은 정말 외딴 곳이었습니다. 차량이 멈췄습니다. 숲속이었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갑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국팀 5명, 캄보디아 경찰 5명, 그리고 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숲을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나무 사이로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창고 같았죠. 하지만 창문엔 철창이 있었고 문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경비 3명. 무장 확인. 그가 팀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모두 위치를 잡았죠. 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협상 시작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확성기를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대화하러 왔습니다. 인질들을 풀어주십시오.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협조하시면 안전을 보장합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밖을 내다봤죠. 꺼져. 여긴 우리 땅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상 결렬입니다. 플랜 B로 갑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한국팀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든 방향에서 접근했죠. 김민준은 정면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죠.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 1분이 지났습니다. 김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였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김민준이 외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부서졌습니다. 팀원들이 돌진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0초, 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보. 인질 전원 안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 밖으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9명. 마지막 인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렸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죠. 끝났어. 정말 끝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원 한 명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작전 완료. 찰리 지점 인질 19명 전원 구조. 반복합니다. 전원 구조. 무전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숲속 낡은 창고 앞. 19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은 순간을. 그리고 그들을 구한 사람들의 얼굴을 말입니다. 김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 봤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봤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귀환합니다. 89명 전원 함께 말입니다.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가 점점 멀어졌죠. 그 안에 있던 악몽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가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는 것.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웠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걸. 불가능해 보였던 걸 해냈다는 걸 말입니다. 푸놈펜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89명이 새로운 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한국 덕분에 말입니다. 작전본부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인질이 모여 있었습니다. 89명. 한 명도 빠짐없이. 의료진이 마지막 검진을 하고 있었죠. 가족들과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준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모두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놈펜 공항은 북적였습니다. 89명의 인질들이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죠.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3일을 되돌아봤죠. 믿을 수 없는 3일이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만에 89명을 구출했습니다. 전원을 말입니다. 김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는 쓰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냥 본대로 쓰십시오. 저는 글을 봤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떻게 이렇게 빨랐습니까? 다른 나라라면 몇 주는 걸렸을 겁니다. 김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회의하는 대신 움직였습니다. 검토하는 대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을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우리를 믿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믿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과 국민 사이의 믿음.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인질들이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죠. 웃고 있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딸이 태극기 스티커를 옷에 붙이고 있었죠. 아빠, 우리 한국 사람이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의 의미, 국민의 의미,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약속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작아졌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하늘 위로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다음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세상 어디선가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작전본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싸고 있었죠. 모니터들이 꺼졌습니다. 3일 전 전쟁 같았던 이곳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성취감이 있었죠. 한 요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맥레인 씨, 이거 드립니다. 작은 배지였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죠. 기념품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지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엔 3일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건 저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숫자로 72시간 89명. 아니면 과정으로 작전, 협상, 구출. 모두 부족했습니다. 이건 숫자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국가를 다시 배웠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푸놈펜이 있었습니다. 작전본부의 모니터들, 김민준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의 눈물이 말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행동하는 국가, 대한민국. 상사가 그걸 읽고 저를 불렀습니다. 콜, 이거 진짜입니까? 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상사는 보고서를 다시 봤죠. 72시간. 89명 전원 구조. 믿기 어렵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겠군요. 그날 오후 국무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었죠. 회의실엔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빠른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화면에 작전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6시간 만에 팀 편성, 12시간 만에 현지 도착, 24시간 만에 첫 구출, 72시간 만에 전원 구조.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회의와 검토만으로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최선을 실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한국 모델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훈련 방식은 뭡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느냐, 시스템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차이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죠. 구조된 인질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왔고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간단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다음 날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맥레인 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아줘서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특별합니다. 세상에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일주일 후 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언론이 들썩였죠. 한국의 구출 작전이 국제뉴스가 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수십 건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극기 배지가 있었죠. 손에 들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움직인다면 어떨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 행동하고 시스템보다 사람을 우선한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닌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행동하는 국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책이 출간됐습니다. 행동하는 국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예상외로 베스트셀러가 됐죠. 사람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워싱턴의 한 서점이었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캄보디아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한국이 72시간 만에 89명을 구출하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땅입니까? 법입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회의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최선을 실행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청중 속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맥레인 씨,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는 왜 못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한국은 국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양인이었죠. 맥레인 씨,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당신은? 그가 웃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조됐던 사람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잘 지냅니다.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알려줘서요. 한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시나요? 그때 우린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 왔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모두를 데려간다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맥레인 씨. 저는 웃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차 안에서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서울은 밝았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89명을 구한 나라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김 팀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때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김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매 순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어 통역사가 옆에 섰죠. 1년 전 저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게 국가의 전부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관객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본보기를 보여줘서요. 박수가 울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22년간 위기관리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3일이 22년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행동하는 국가.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정부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언제 할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국민을 구한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청중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하나하나가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모든 불빛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 배지를 꺼냈습니다. 1년 내내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제게 힘을 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품격 대한민국 이야기. 세상은 계속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말입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을까? 한국은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89명 전원을 72시간 만에.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더 많은 나라들이 걸어갈 시작 말입니다.